예, 밤새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월 8일 화요일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희들과 함께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집중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역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한 2, 3도가량 낮네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이 아침 기온이 지금 영하권에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방은 낮에 산발적으로 눈이나 비가 조금 온 곳도 있겠네요. 여전히 바람이 좀 강하게 불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지방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어제하고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0.1도, 광주 영하 0.5, 대구 영하 0.1, 대전 영하 1.8, 춘천 영하 5.5도, 강릉은 영하 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는 다우존스가 0.66% 내려가서 12,090.03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낙폭이 훨씬 커서 1.4%가 떨어졌습니다. 2,745.63을 기록했습니다.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반도체 업종이 부진하면서 하락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해외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説明すると。 전주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측에 리비아 반정부 시위대에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영국의 인디펜던트지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적 개입을 피하기 위해서 사우디에 지원 요청을 했다는 건데요. 예. 사우디는 필요할 경우에 48시간 내에 리비아 시민군이 필요로 하는 대전차 로켓과 박격포, 지대공 미사일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이번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미국은 사우디가 민주화 시위를 폭력 진압하더라도 비난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또 뉴욕타임스도 미국 국방성이 리비아에서 다양한 군사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우선 전파 교란 항공기를 띄워서 카다피군 내부의 교신을 방해하는 간접 지원에서부터 무기를 공중 투하하는 직접적인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미국이 좀 실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카다피군이 지금 굉장히 크게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도 좀 조급해진 게 아니냐 이런 평가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국제유가는 지금 리비아 내전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3개국이 결국 원유를 증산하기로 했네요. 리비아 사태로 원유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연합, 나이지리아가 4월부터 원유 증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들 국가는 리비아의 석유 공급 라인이 폐쇄되는 상황을 맞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생산 규모를 최대 한도로 늘릴 계획인데요. 3개국이 증산하는 규모는 하루 30만 배럴가량이고 사우디가 70만 배럴을 증산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100만 배럴이 증산되게 됩니다. 예.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재 리비아의 석유 생산 규모가 하루 100만 배럴 수준으로 리비아 사태 발생 전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원유 증산에 참여하는 3개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리비아 원유처럼 황 성분이 적게 함유된 경질유이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북한이 외화 벌이를 위해서 탄소 배출권 판매를 추진 중이라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수력 발전소를 유엔의 청정 개발 체제 사업으로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유엔은 청정 에너지 사업을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사무국에 등록하면 탄소 배출권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맞춰야 하는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권을 구입해서 자국의 감축 실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우선적으로 7 내지 8메가와트급 세계 수력 발전소에 대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권을 판매한 자금이 핵무기나 다른 군사 프로젝트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과연 북한의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려는 국가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폐기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예. 중국 정부는 1979년부터 한자녀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2015년쯤 폐기할 것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경제활동 인구가 노령 인구보다 많았었는데요. 최근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한자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예. 현재 농촌과 소수민족 자치구에서 첫 자녀가 여아일 경우에 두 번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것을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면 인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이 중국 정부는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현재 대도시 출생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또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되면 정부가 통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게 국제적으로 검증된 규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뭐 워낙 인구가 지금 많기 때문에 혹시 몇 명이라고 나와 있나요? 작년 연말 기준을 보니까요. 중국 인구가 13억 4,100만 명 정도 예. 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그리스의 신용등급이 결국 하락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BA1에서 B1으로 3단계나 강등했습니다. 향후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부여했는데요. 무디스는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그리스 정부의 재정개혁 프로그램과 자발적인 부채 구조조정이 중대 위험에 처해서 그리스의 재정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합적인 재정조치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그리스가 구제금융 지원 만료 시한인 2013년 이후에도 재정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할 경우 지불 불능에 빠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예. 앞서 피치사도 지난 1월에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 트리플 B-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 더블 B 플러스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포커스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주민들이 지금 임진각에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꿨군요. 뉴스 포커스는 조금 이따 진행해드리고요. 스포츠부터 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정신이 없네요. 자, 일간 스포츠의 김동환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어떤 건지요? 네, 프로축구가 지난 주말에 개막됐는데요. 첫 주부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이틀간 8경기에 무려 19만 4천여 명의 관중이 입장해서 역대 한 라운드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종전 기록인 2008년 개막 라운드의 17만 2천여 명보다 2만 2천여 명이 많았는데요. 이는 신생구단 광주 FC의 가세로 16개 팀이 돼서 한 라운드 7경기에서 8경기로 늘어난 덕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경기당 관중 수가 2만 4,245명이 이를 만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축구 인기가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대표팀이 세대 교체에 성공하면서 젊은 스타 플레이어가 또 많이 나오고 새로운 감독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더 흥미를 끄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서울하고 수원의 라이벌전이 역시 제일 재미있었죠? 네, 이제 K리그의 히트 상품이 돼버린 두 팀의 경기인데요. 이번 시즌 공식 개막전이기도 했습니다. 예.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고요. 일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이 한 경기에만 5만 1,606명이 몰려서 두 팀 간 경기 인기를 반영했습니다. 예. 단일 경기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 많은 관중인데요. 두 팀이 만나기만 하면 최소한 3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몰려듭니다. 역대 최다 관중 상위 5경기 중에 이 두 팀 간 경기가 3경기나 됩니다. 예.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요건도 있겠지만 2000년대 초반 FC 서울이 전신 안양 LG 시절 때부터 양팀 감독 간에 그리고 모기업 간에 팬들 사이에 묘한 라이벌 감정이 형성돼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예. 이번 경기에서는 수원이 개인리 선수 결승골과 오장원 선수의 추가골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수원이 25승 14무 20패로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예. 사실 종목마다 이런 그 라이벌들이 있죠. 네, 원래 이제 더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예. 같은 도시 안에 두 팀 간 경기를 지칭하는 건데요. 축구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야구의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츠가 아주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 의미가 조금씩 확장돼서 전통적인 라이벌전에도 특별히 또 더비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는데요.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가 대표적입니다. 예.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두산과 LG의 서울 더비가 있고요. 프로배구에서는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의 클래식 더비가 유명합니다. 예. 좀 아까 말씀하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리버풀의 레즈 더비 이거 이렇게 별칭을 붙여주는 모양이죠? 네네. 예. 메뉴가 완패했네요, 근데. 네, 의외의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게 그 더비 매치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만큼 선수들이 특별한 정신무장을 하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 맨체스터 시티와 갖고 있는 맨체스터 더비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그 랭커셔 지역의 붉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리버풀과도 레즈 더비라는 이름으로 또 유명한데요. 어제 리버풀과 맞대결에서 디르크 카이 선수한테 헤드트릭을 허용하면서 1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18번씩의 우승을 하고 있는 두 팀이지만 최근에 리버풀이 상당히 하향세 있습니다. 현재 7위에 처져 있는데 예. 그만큼 1위를 질주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보면 라이벌한테 제대로 덜미를 잡혔다고 하겠습니다. 예. 박지성 선수는 역시 못 나왔잖아요.
네네, 박주영 선수가 지난달에 허벅지 부상을 당한 이후로 아직 못 나오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박지성 선수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전 대부분이 지금 부상을 당해서 맨유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예. 어제 리버풀한테도 지면서 첼시한테 진 데 이어서 2연패에 빠졌는데 이번 시즌 처음이고요. 그래서 2위 아스날한테도 어느새 승점 3점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예. 박지성 선수뿐만 아니라 발렌시아, 퍼디낸드 지금 다친 상태고 또 어제 경기에서 나니 선수까지 종아리를 다쳐서 향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 박지성 선수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 됐는데요. 당초 16일에 열리는 마르세유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 맞춰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12일 아스널과 FA컵 8강전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박지성 선수가 조기 복귀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이럴 때 복귀해서 한 골 탁 넣으면 아주 뭐 금상첨화할 텐데요. 그렇겠죠. 예. 근데 박지성 선수는 지금 재계약 여부를 놓고도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돼가는지요? 네, 박지성 선수가 내년까지 맨유와 계약이 돼 있지만 1년 전에 미리 재계약을 하는 그런 결정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 거치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박지성 선수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계약이 끝나는 선수죠. 캐릭이나 플래처, 긱스, 에브라 이런 주축 선수들이 최근에 모두 재계약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박지성 선수와 베르바토프 선수만 계약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예.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재계약 대상자라는 현지 보도가 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맨유가 박지성 선수와 재계약하지 않을 거라는 보도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퍼거슨 감독이 대대적인 팀 리빌딩에 접수하면서 애슐리 영이나 가레스 베일 같은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박지성 선수를 포기할 거라는 보도도 있고요. 또 독일 바이에른 뮌헨이나 이탈리아 유벤투스 같은 팀이 박지성 선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예. 박지성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쉽게 포기하지는 또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주가 아마 박지성 선수 복귀 여부와 함께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프로배구가 이제 정규리그 우승팀과 포스트 시즌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이 창단 후 처음으로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었는데요. 지난 1일 LIG 손해보험과 경기에서 3대0으로 이기면서 남은 경기와 관계없이 1위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동안 삼성화재, 현대캐피탈이 양분하던 남자 프로배구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고요. 예. 또 이와 함께 어제 캡코 45가 삼성화재한테 2대3으로 패하면서 4강 포스트 시즌 진출팀도 모두 가려졌습니다. LIG가 4위로 확정되면서 막차를 탔고요. 결국 삼성화재, LIG가 준 플레이오프를 벌여서 이기는 팀이 2위 현대캐피탈과 플레이오프를 벌이게 되겠고요. 또 예. 거기에서 이기는 팀이 1위 대한항공과 챔피언 결정전을 벌이겠습니다. 예. 그 문성민 선수는 신인왕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있더니 결국 이제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했네요. 네, 사실 2년간 해외 무대 활동 접고 국내에 복귀한 문성민 선수 두고 올 시즌 참 말이 많았습니다. 예. 신인 드래프트 거부했다는 괘씸죄 때문에 1라운드 출장 정지 징계를 내리고 또 신인상 수상 자격을 박탈하게 됐었는데요. 하지만 팬들의 반발이 거세지니까 슬그머니 수상 자격을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성적만 보면 이제 문성민 선수가 최우수 신인상 수상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성민 선수가 스스로 후보 자리를 내놨습니다. 예. 진짜 신인이라고 하시는 그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 후배들한테 기회를 양보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문성민 선수가 후보에서 물러남에 따라서 대한항공 곽승석 선수나 캡코 45 박준범 선수, 우리 캐피탈 김정환 선수가 아마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문성민 선수가 신인 선수상은 양보를 했지만 정규리그 최우승 선수나 기타 개인 기록상 수상은 여전히 후보에 오를 수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김동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최근에 북한이 임진각을 대북 심리전의 발원지로 규정하고 조준 격파 사격하겠다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무엇보다도 관광객이 줄면서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부터 10일 사이에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이제 또다시 대북 전단 대량 살포를 예정하고 있는데 파주시 문산읍 주민들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생업에 아무래도 지장을 받는다 그런 입장이겠죠. 권순환 임진각 상인회 총무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임진각 상인회라 하면 임진각 근처에 있는 상인들의 모임이겠죠, 물론. 그렇죠. 인지가 그 내에 예. 네,
거기서 이제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예, 몇 분이나 모여 계십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전부 총 한 20명 돼요. 예, 예. 근데 20명 중에 참 너무 요즘 어려워요. 예, 그 실제로 북한 쪽에서 이렇게 위협을 한 이후에 많이 줄었습니까, 손님이? 아, 그럼 많이 줄었죠. 예, 어느 정도나 피해를 보고 계시다고들 하시나요? 그게 뭐, 아주 요즘 계속 낮에는 토요일은 문을 닫아요. 예, 주말만 토요일, 일요일만 나가서 그냥 장사해도 사람들이 없어요. 예. 원래 평일도 문을 여셨었나요? 그렇죠. 근데 워낙 이제 손님이 안 오시니까, 네네. 예, 그전 같으면 뭐 지방에서도 학생들이 소평도 오고 단체도 이렇게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예, 예, 전혀 그런 게 오지도 않고 예, 뭐 일본 관광객도 많이 하여튼 뭐 거의 다 안 오다시피 해요 지금. 예,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안 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어찌 보면 이제 북한 쪽에서 노리는 것이 이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내는 쪽에서는 이게 북한의 위협 때문에 안 보내면 더 그게 더 문제다. 이런 입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참뭐 사람들 어쩐지 너무 좀 피해도 많고. 예, 사실 일단 여기 전부 다 없는 사람들이 장사를 해먹고 살다 보니까 예, 이게 참 이제 뭐 가게세도 그 모든 면에 참 못 내는 집들도 많지만 저희도 참 못 냈지만 예. 너무 어려워요. 지금 현재 예. 특징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이분 이제 그 전단을 많이 날려서 또 이름이 많이 알려주신 분이기도 한데, 예, 임진각이 그러다 보니, 임진각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의 어찌 보면 이제 성지다, 그러니까 공공장소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 옮길 수가 없죠. 거기 예, 옮길래 옮길 수 없고 그건 뭐 어디다 옮길래 그걸.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전단을 날릴 생각은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단지 날리시는 분들이 예, 예. 그 양반들이 언제 와서 날릴지는 몰라요. 예. 저희도요. 오늘하고 10일 사이에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든가 어디든 그 살포를 좀 중지해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건 저희가 모르니까 못하죠. 예, 그 이게 단체에서 그런 건 몰라요. 예, 그 사람들 언제 와서 언제 날리고 그런 걸 모른다고. 경찰들도 오고 그러지만 예, 그 사람들도 무슨 뭐 크게 큰 대책은 못 세우나 보더라고요. 예. 그게 피해는 여기 이제 상인들만 피해보고 그런 거죠. 뭐. 혹시 저 전단지 날리시는 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 양반들은 누군지를 모르죠. 근데 거기서 날리다 보면 금방 알 수는 있을 텐데. 그렇죠. 뭐 날리는 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예, 예.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하는 걸 거기서 이제 뭐 파주경찰서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예, 언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는 걸 몰라요. 저희들은. 예. 이건 뭐 민간단체에서 그냥 또 날리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자율적으로 날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규제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는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몰라요. 저희들은 어느 누구지 관광객이라고 이렇게 들어와서 뭐 우회들 올라가서 날리고 그러고 그러는데 예, 저희는 누군지를 모르지 뭐. 예.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안함이라든가 연평도 사태 등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 뭐 아무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북 심리전 중에 하나인데, 이걸 중단하면 마치 이제 북한의 협박에 굴복한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거는 참 뭐 저선 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예, 뭐 정책에서 다 해야지 뭐 민간 개인 하나로선 참 제가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가급적이면 임직하게 와서 예, 참 아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이게 뭐 옆에서 뭐 뉴스도 나오고 그러지만 임직하게다가 직접 조정석에 한다니까 더군다나 사람이 오냐고요. 예, 민간인이고 뭐고 전혀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그게 항상 불안한 거지요, 뭐. 한 20여 분 정도가 이제 이 상인회에 들어가 계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럼 요즘 다들 좀 어려우신 건 맞겠군요. 그렇죠, 어렵죠.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에서 학생들이 소풍이 뭐 이렇게 오는데 안 와요, 전혀. 예, 예. 힘들어요. 뭐 이게 참 그렇습니다. 계신 분들은 당장 좀 그 삶에 좀 타격이 있고, 네. 보내는 분들은 이거 안 보내면 또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시나 이런 데서 그 나와서 얘기해 주신 바는 없습니까? 뭐 좀
씨 쪽에서 좀 조율을 한다든가 아, 그런 건 없어요. 전혀요. 예, 예. 예. 그 씨 같은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 그건 모르죠, 뭐. 그건 예.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은 좀 답답하시긴 하겠군요. 네네. 빨리 좀 긴장 관계가 좀 해소되고 그것이 우선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평도 사건서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참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 그러시겠죠.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예, 파주시 권순환 임진각 상인회 총무셨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콩이 10분만 하나 타게 해주세요. 3, 2, 1, 높이 주지. 우리 다른 데로 좀 가볼까? 다른 데. 야 이상민 릴레이 할래? 쓰러지면 탈락이야. 오 이상민 탈락입니다. 네 이상민도 패배. 너 나랑 붙어. 저구. 됐다. 이겼다. 우리 점프 작전이 여기 닭다리 하자. 자, 준비. 오. 하이. 아우. 패배. 니네 먼저 탄 애들 내려오세요. 야, 우리 이제 가자. 시간 다 됐지? 그래. 야, 우리 다음에 또 타자. 어린이 여러분 시작! 예, 11살 권호규, 이상민, 임채현 어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골목에서 찾은 트램폴린 점프대인데요. 콩콩이, 퐁퐁이, 봉봉이 이제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가지각색인데 이 동네 아이들은 콩콩이라고 부르는군요. 임채현 어린이가 이 콩콩이를 좀 자주 타서 그런지 가장 현란한 기술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보질 못해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공중제비도 돌고 그러나요? 요즘은 이게 좀 찾기 힘든 놀이기구긴 한데 참 운동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0분에 400원, 30분에 10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30분씩 하고 나면 좀 녹초가 되지 않나요? 이게 힘든 걸 텐데. 유시적 풍경 박윤경 리포터의 주제였고 노래는 데프콘의 힙합 유치원입니다. 그게 너야 그게 너야 Let's go! 난 나가 커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친구와 함께 매일 고민을 해봤죠. 미끄러 타고 그네도 타고 물 잡고 치고 싶은데 왜 우리 엄마는 늘 내가 정말 하는지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와 함께 뉴스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동아일보 보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 출신 영사 2명이 30대 중국 여성 덕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정부 핵심 자료를 유출을 했다고 하고요. 예. 이 가운데는 국가 기밀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감사를 벌여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을 했고 소속 부처에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만이 아닌데요. 지난달 23일에는 이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던 법무부 출신 영사가 규정을 어겨가면서 한국 관광비자를 발급한 사실이 밝혀져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예. 이 덩 씨는 2001년에 중국에서 일하던 한국인 진모 씨와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하지만 남편조차 덩 씨의 구체적인 신상에 대해서 모른다고 합니다. 예. 이 덩 씨는 상하이시 당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영사들의 민원을 해결해줬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 덩 씨가 스파이이거나 정보를 사고파는 브로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이 지인에게 50통의 편지를 쓴 사실이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가 진위를 파악한 뒤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장 씨의 성상납 관련 내용이 담긴 편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실제한다면 장 씨가 직접 쓴 게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보도에선 뭐 저 필체까지 확인했다고 나왔죠. 물론입니다. 감정까지 받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고요. 장 씨 편지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은 전모 씨인데요. 2009년에 왕첸첸이라는 이름으로 한 스포츠 신문에 이 장자연 씨가 고통받고 있다면서 장 씨의 심경을 대변하는 글을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2009년 수사 때 경찰은 이 전 씨를 조사한 뒤에 왕첸첸이라는 인물은 2003년부터 부산구치소 등에서 수감된 상태로 장 씨와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고 장 씨를 비롯한 가족과도 친분이 없어서 편지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무시를 했고요. 예. 심지어 전 씨를 우울증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수입이 일정액 이상인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확인제, 세무검증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예. 이걸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검증받는 사업자에게는 검증 비용의 60%를 세공제해주고 검증을 받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를 물리는 내용인데요. 예. 이렇게 놓고 보면 꽤 괜찮은 법률안인 것 같은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안에서 후퇴했다라는 비판인데요. 이 당초 정부안은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현금 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 가운데 연간 수입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택과 집중에 어떤 효과가 떨어진다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이 검증받지 않는 사업자에게 물리는 가산세도 애초 안에서는 10%였는데 5%로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예. 여야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 뭐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론이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흐르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현재로선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말한 게 있는데요. 이 국민들은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소급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예.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차하면 거부권 행사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그런 메시지를 이제 여의도에 보낸 거지요. 예. 그 뒤에 지금 이런 그 후퇴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던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남측에 남기로 한 4명을 제외한 27명만 북측에 돌려보내기로 한 데 대해서 북한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예. 이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어제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서 주민 전원 송환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9일 오전 10시에 판문점 중립국 강독위원회에서 실무 접촉을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 북측은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을 비롯한 3명이 남측의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의 가족과 함께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 측은 27명을 우선 송환을 하고 나머지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를 협의할 실무 접촉을 9일 오전 10시에 갖자 이렇게 수정 제의를 했습니다. 예. 가족들을 물론 데리고 나가진 않겠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설령 이 4명을 데리고 나가서 자유의사를 가족이 아니라 4명. 예. 밝힌다 하더라도 북측이 이걸 또 자유의사로 받아들일까 여기는 계속 그 의문부호가 남게 되겠죠. 예.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이 부채 총액이 212조 원에 달하는 공기업 22곳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줬는데요. 그 총액이 1조 746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2009년의 성과급 7,338억 원에 비해서 46.5%나 늘어난 겁니다. 직원 1인당 평균 1,450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예. 2010년 말 현재 125조 7천억 원의 부채로 하루 이자만 100억 원에 달하는 그러니까 LH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예. 직원 5,600명에게 평균 1,910만 원의 성과급을 나눠줬고요. 예.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 얼핏 잘 이해는 안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LH는 지금 사업도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공기업 현실은 한번
정말 계속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법정관리기업감사에 친형과 고등학교 동창 등을 선임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선재성 광주지법 제1파산부 수석부장판사 결국 대법원이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예. 재판에서 배제를 해버렸는데요. 9일자로 이 선판사를 광주 고법으로 전보하는 데 이어서 바로 파견 형식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대법원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그 결과가 나온 뒤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해 2학기부터 모든 체벌을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서울 마포에 있는 한 중학교 일부 교사가 구타 수준의 체벌을 가해왔다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밝혔습니다. 예.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학생들이 인권 이야기나 체벌 금지 이야기를 하면 교사가 주먹을 쥔 후 그 주먹에 학생이 돌진해서 받게 하거나 두 학생의 머리를 서로 부딪히게 하는 등의 체벌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기억이 생생하시겠습니다. 네, 주먹으로 돌진하는 건 저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 쪽지 시험 틀린 개수대로 학생들을 때리거나 이 출석부나 빗자루, 교과서 등을 학생에게 던지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아, 예. 이 정도가 심했네요, 사실이라면. 네, 학생들이 체벌 금지 조치에 대해서 말하면 신고하려면 해라. 나 잘리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예. 또 다른 말도 있는데 방송에서는 부적절해서 빼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단체는 학생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은 교사가 2-3명이라고 밝혔고요. 이들에 대한 특별 감사를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체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어오는 것은 사실인데 네. 여기 나타나는 것만 보자면 조금 정도가 심한 그런 상황인 것 같군요. 물론입니다. 예. 그리고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커피 한 잔 값이 보통 한 4,000원 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세청이 외국계 커피 전문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국산 원두의 수입 원가를 알아보니까 예. 한 잔 분량이 10g에 123원이더랍니다. 예. 여기에다가 관세 8%를 붙여도 133원에 불과했습니다. 예. 이 재료비가 판매가의 5%도 안 되는 건데요. 그러네요. 하지만 스타벅스 코리아 측의 관계자는 매장 임대료, 직원 인건비, 물류비, 로열티 등을 모두 따지면 실제 마진이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예. 매장이 그렇게 럭셔리한 것 같지도 않고 직원이 직접 서빙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런데도 마진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비단 이 커피 전문점뿐만 아니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하여간 자리값이들 붙는다고 하잖아요. 또 일정 부분 자리값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는 측면도 물론이죠. 있고. 근데 그 정도가 너무 문제가 차이 되죠. 나네요. 예. 네. 그리고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서울대 사범대학이 경인교대를 인수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울대 사범대는 중고등 교육과정에 초등 교육과정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이 경인교대의 넓은 캠퍼스를 개발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서울대는 내년에 법인화가 되면 단과대별로 재정적 독립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예. 이 인천 캠퍼스는 교사 양성소로 주로 활용을 하고 안양 캠퍼스는 기숙형 연수원을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 정부는 장기 과제로 국립사범대와 교육대학의 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자부품 생산업체 연구원으로 지난해 4월 입사했던 정모 씨가 2달 만에 사직한 데 이어서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정 씨는 부사장이 체격이 크거나 뚱뚱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목표 체중까지 감량하지 못할 경우 사직해야 한다라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체중 감량과 운동을 강요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정 씨의 진정에 따라서 조사에 나선 인권위원회는 부사장이 지난해 6월 임원과 간부에게 보낸 이메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 이메일을 보면은 과체중으로 산행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직접 거명하면서 실명을요? 네, 한 달간 결과를 본 후 조치 예정이니 상세 계획을 보고 바랍니다. 예. 또 목표 미달을 대비해 사직서를 미리 받아놓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더랍니다. 예. 인권위원회는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이 업체에 권고를 했습니다. 예. 저 부사장께서 그 직원들의 건강을 너무 과하게 염려하신 걸까요? 글쎄요, 본인들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예. 지난해 말에 이 예산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에 주먹을 날렸던 그 한나라당의 김성회 의원과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 기억하시죠? 예. 이 두 의원이 어제 서울 마포의 한 곱창집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목욕당 모임에 참석해서 러브샷을 나눴다고 합니다. 예. 술이 몇 순배 돌자 여야 의원들이 두 의원에게 화해를 권하자 두 의원이 사랑한다면서 팔을 꼬아 폭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예. 목욕당 처음 들어보는 당이죠.
이 의원회관 지하의 사우나를 자주 이용하는 남성 의원들의 친목 모임이라고 합니다. 예,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예전에. 예. 그러니까 2009년에 만들어진 새로운 당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네. 아무튼 계속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의 구태도 좀 깨끗이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예, 정치자금법 개정안 문제로 여의도 정가가 어제 좀 시끄러웠습니다.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이 있었고요.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야 지도부가 신중 처리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꾼 것 같은데요. 정치자금법 논란을 둘러싼 이 문제 오늘 법조인 출신인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 의견을 들은 바 있죠. 어제 박 원내대표와의 인터뷰에서도 결국 이것이 조금 나중에로 유보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 유보가 됐습니다. 이정희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유보는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물론 많이 있고 그것이 또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는 의견도 또 있으니까요. 우선 이정희 대표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지원 원내대표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는 소액 다수의 후원금 제도를 장려한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 개인적으로도 개정안에는 찬성한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개정이 꼭 필요했다기보다는 검찰이 그동안 소액다수 후원을 거의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대단히 이 법을 확대 해석하고 또 엄격하게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검찰의 태도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법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처리된 것은 국민들께서 흔히 생각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여야 없이 처리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좀 부적절한 입법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은 지금 청목회와 관련해서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기정 의원이 법 개정이 이런 식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검찰 탓이다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일정 부분 동의하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검찰 탓이라고 해서 법 개정을 다 정당화할 수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검찰의 문제는 검찰 자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고 또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 개정은 이번에는 원래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체 제도 개선안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행안위 처리된 것은 딱 이 청목회에 관련된 3가지 조항만 집어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좀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도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3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치자금법 31조에서 33조까지 3가지 조항인데요. 31조는 지금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단체의 자금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규명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좀 더 좁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전에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것이 좀 폭넓고 약간 모호할 수도 있기는 있으나 그게 검찰이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했다면 아주 단체의 자금이라든가 또는 단체가 완전히 가장해서 회원들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좀 좁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단체가 소개를 했거나 홍보를 했거나 아니면 입금 관계가 입금 관계만 그렇게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까지 굉장히 폭넓게 적용을 해왔거든요. 따라서 소액다수 후원이 거의 얼어붙은 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도 좀 무리한 것이 있지만 좀 급하게 좀 개정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32조는 기부 제한에서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서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정치자금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본인 외에 다른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서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관해서 정치자금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바꾸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 물론 개정안의 뜻이 약간 모호하긴 합니다만 그 경우에 내가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청목회 사건은 좀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을 받기에 좀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33조는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인데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업무 고용 관계를 이용해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예. 그것을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부당하게 기부를 강요하는 방법 이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더 좁게 기부 알선 제한을 법적 저해 요건을 좀 더 강화한 거죠. 예, 강화시켜놨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공교롭게도 이 대표 발의자가 청목회 기소된 분이었고 공동 발의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고 해가지고 더욱더 이제 비난 여론이 좀 증폭되어 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일에 네. 그 시점을 그러니까 청목회와 관련한 재판이 지금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1심 재판이 끝난 다음에 적어도 1심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 그 개정안이 나왔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금 5개 법률안이 병합 심의되어 왔는데요. 예. 작년 11월경에 만들어진 행안위에 정치자금 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예. 정치자금법 전체를 논의를 해왔고 거기는 가령 교사 공무원들이 연간 10만 원에 한해서는 정치자금 기부할 수 있게 하는 예. 소액다수 후원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들까지 있고 또 이렇게 후원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분은 아예 기탁금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제한이 된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이번 국회에서 새로 만들어진 정치개혁특위로 넘어갔고요. 예. 딱 이 31조, 32조, 33조 요거만 자꾸 수정 차원이다. 이제 이런 명분으로 행안위에서 떼내서 의결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발의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요것만 떼서 논의한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회로 옮기고 이런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과정과 방법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 네. 따라서 어떤 그 개정안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네. 만일에 그 정치자금법이 개정돼도 그 총목회 사건 관련 국회의원들의 공소는 유지할 수 있다니까 다른 죄목으로 그러니까 뇌물죄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검찰 쪽에서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이제 공소 사실이 동일하냐,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법원이 사실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예.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예. 이 질문은 왜 드렸냐면요. 네. 이번에 개정안을 추진한 의원들 사이에서 자금법이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더라도 같은 걸로 뇌물죄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자신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 요지가 맞춰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네, 뇌물죄는 대가 관계가 존재해야 되고요. 예. 입증이 돼야 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서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이게 있으면 됩니다. 예. 이것과 관련되어 있으면 돼서 두 개의 법률 요건이 좀 다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좀 더 넓게 처벌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청목회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 벌어졌던 검찰의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들을 수사한 것들을 보면 법 자체를 좀 확대 해석하고 좀 무리하게 대응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점에는 약간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 개정의 효과는 실제로 뇌물죄를 변경을 하더라도 일정하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아까 말과 말에서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는데요. 여야 의원들 사이에는 이번에 이렇게 그 행안위에서 처리한 것이 일종의 의거일 수도 있다니까 다시 말해서 워낙 이 자금이 좀 쪼달리는 그런 의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돕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주 원론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들은 어차피 이제 그 대의를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의를 대표한다. 라는 차원에서 합법적 로비라는 것은 뭐 정치 선진국에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투명하고 합법적 로비라면 그걸 통해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뭐 압력이라기보다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그에 따라서 그러한 입법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있는 그런 전제하에 입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후원금을 정치 후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얼마나 국민들 마음을 같이 느끼고 있고 또 실제로 국민 전체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원칙으로 신뢰를 높여나가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예. 여기에서 당장 후원금을 걷기 어렵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마련하는 식으로 우회로를 마련하는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구나 합법적인 로비를 열어주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 있는 분들이 그 10만 원씩 쪼개서 기부하는 예. 이런 경우들을 완전히 배제하기 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 우리가 좀 막아보자는 것이고 돈이 없는 분들도 가장 어려운 분들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법안들을 제안하고 그것이 예.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서요. 그 문제는 지금 전해주신 말씀은 예. 조금 국민 정서에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당초에 현행 정치자금법이 만들어질 때 기본 취지는 정치자금 수수는 막더라도 그러니까 큰 덩치에 그러나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금은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자. 그런 뜻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취지는 살리면서 어떤 그 지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먼저 이 소액 후원 가능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좀 먼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령 교사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금지되어 있는데요. 예. 그 선관위에 기탁하고 정당 지지율별로 배분되는 것 말고는 정치 자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것도 좀 더 폭넓은 소액 후원을 허용하는 방법일 테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검찰이 실제로 어떤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볼 것이냐 이것에 선을 좀 분명히 해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동안은 폭넓게 사실 허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것을 굉장히 좁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돌아서면서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10만 원 돈 내는 것도 야 이거 뭔가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얼어붙게 만든 것이라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가 좀 돌아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와 상관없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건 한나라당의 임동규 의원을 비롯해서 54명이 이제 지난 4일에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직계 존 비속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에 당선이 무효화되는 것이 이제 그 현행법인데 이걸 삭제한 것이 그 골자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본인 잘못이 아니라 친족의 잘못으로 당선 무효되는 것은 좀 불이익이 아니냐 이런 즉 과도하다 이런 그 주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의 연좌제 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이유인데요. 공직선거법상 이 직계 존비속 즉 아들이나 딸 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사실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그동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실제로 선거를 하다 보면 배우자의 대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또 후보자 대신 지역구 관리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가령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후보자하고 같이 다니지 않아도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거나 이런 명시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의 현실에 비추어서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직접 밥을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하는 것은 가령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이런 형을 받았을 때 당선 무효가 되게 하는 거하고 유사한 경우라고 봐야 될 거고요. 연좌제로 평가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그 선거와 관련 없는 다른 범죄 사실, 혐의 사실이라면 모르겠지만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책임을 면하게 하긴 좀 어렵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죠. 실제로 배우자는 똑같은 대체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C 라디오 전월세값 대란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요즘 아무튼 크게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난 2월 11일에 추가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시장 반응이 이렇게 금방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좀 걱정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전월세 값 상한제 그리고 계약을 한 번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도입하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제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인데 여당과의 입장이 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글쎄요,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이 두 가지 방안이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월세 대책 특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원희영 의원은 오늘 발족하는 민주당 진보개혁 모임 운영위원장직도 함께 맡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야권연대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원희영 의원도 전세 세입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저는 그래도 제 집이 있는 부천시 원미구에서 예. 선거구인 부천시 오정구에 세를 들어 사는 거고, 그러니까 제 집을 세주고 예. 제 지역구에 세를 사니까 부담이 덜한 세입자인 편이죠. 예. 사시는 곳은 그 전세가 좀 많이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3년 전에 선거 앞두고 1억 4천만 원의 세를 들었는데 예. 2년이 지나면서 주위 전세값들이 다 한 4, 5천만 원씩 올랐어요. 그래서 예. 4천만 원을 더 내고 지금 1억 8천만 원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를 주신 곳은 세를 못 올리시겠네요. 대책위원장이신데. 아,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게 집이 작고 그래서요. 많이 예.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예. 올리긴 올리셨습니까? 아, 안 올렸습니다. 예. 민주당의 전월세 대책특위에서 내놓은 방안의 골자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도 많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따 그건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님하고 예. 또 참여연대 이런 시민단체들이랑 함께 전세 문제에 대한 어떤 제도화에 대해서 예.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예. 중요한 주택임대차 개정법의 핵심인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73%가 나왔고요. 예. 또 현재 계약 기간이 2년 아닙니까? 예. 이거를 한 해 안에서 세입자가 원하면은 그 일정한 인상률의 제한 범위 내에서 예. 1회 안에서 재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88%, 90%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구분 없이 하셨습니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고 예. 세부적으로는 세입자냐 집을 소유한 분이냐 예. 나누어서 조사를 했는데 예. 주목할 것이 집을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1회 안에서 계약을 연장해 주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가 찬성할? 69.5%니까 거의 70%가 예. 이렇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집을 가진 분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그 계약 갱신 청구권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이유를? 네, 아마 손 교수님도 젊었을 때는 세를 살아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살아봤습니다. 모든 국민이 세 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50%의 국민이 세를 살고 있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는 자기 집을 세를 주고 다른 집에 세를 사는. 그러니까 예. 좀 무리해서 집을 사다 보니까 그 집에서 살 형편은 못 되고 좀 전세금이 싼 데서 살고 좀 더 비싼 전세를 받고 있고 뭐 이런 예.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동병상련의 예. 그런 마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가 이런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장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 전월세 등의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하는 답변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계는 큰데 의외로 정부와 여당이 예. 이 문제는 그렇게 다룰 일이 아니다 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따지다 보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황식 정확히. 국무총리도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 이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예. 재산권 자체를 제약하는 게 아니라 예. 재산을 활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의 실현 규모를 예. 주거권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제한하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경우가 지금 정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요. 대부업체들의 이자율이 지금 49% 50% 이렇게까지 되고 있거든요. 예. 이걸 30%로 제한하겠다 이런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 아마 다루게 될 텐데요. 그거하고 같은 거죠. 예. 그걸 이제 법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좀 혹시 갈릴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부업은 어떤 이율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고, 이거는 엄연하게 이제 부동산으로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권을,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따라서 그것이 이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냐. 그러니까 대부업은 남의 돈을 빌려다가 이제 이자를 주는 거니까 그건 재산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우선 굳이 그렇게 예를 드셨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게 분명한 것은 재산권 자체를 임대를 못 주게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예. 얼마든지 계약을 할 수 있대. 일단 기히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 일에 한해서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예. 인상폭을 물가 등을 감안해서 연 5%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재산권 자체에 대한 제약은 아니다. 이것이 법적의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예.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거나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예. 이미 20년 전에 기존의 시행령에 재계약을 할 때는 5% 이하로 해야 된다. 예. 인상률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효력이 없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효력을 갖도록 하자. 효력을 회복해주자 이런 예. 거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법이 아니니까, 법에 준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틀리다 이렇게 나왔지만, 아예 법을 그럼 만들어 놓으면 대법원에서도 그 법에 준거해서 이제 판결을 내릴 테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시죠?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당시에 그 예. 법을 만들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나 특히 전세값이 폭등을 했다. 부작용이 예. 커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지금 얘기를 많이 이번에도 그 하시는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도 그렇고 20년 전에도 전월세 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예. 이래선 안 되겠다. 서민들의 주거권을 이렇게 시장 논리에 방치해선 되겠냐 해서 그런 각성하에서 법을 개정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은 모든 국민들이 20년 동안 일단 계약하면 2년간 안정되게 편안하게 세를 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법을 개정한 효과입니다. 옛날에는 6개월마다 1년마다 보따리 써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약 기간을 최소 2년으로 한다는 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모든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꼭 법을 개정해서 2년을 1회 안에서 세입자가 원하면은 인정해주고, 그것도 동결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예. 물가를 충분히 감안해서 연 5% 이내로 인상을 하는 제도를 만들자 이런 거니까요. 예. 충분히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도입되기 전에라도 이것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면, 이거 이제 앞으로 많이 못 올리니까 미리 올려놔야지라고 해서 전세값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미리 올라갈 가능성,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1억 5천짜리가 5천만 원, 7천만 원씩 다 올랐거든요. 예. 제 지역구인 부천시 오정구는 아주 작은 연립이나 아파트 같은 것 예.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가 1,000만 원, 1,500만 원씩 다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예. 이런 법을 제정을 한다고 했을 때 예. 거기서 또 올라갈 거냐, 이 문제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느냐하고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본말을 좀 잘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리고 또 그러면 말이죠. 무엇보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이 전세는 가수요가 없습니다. 예. 주택을 사고 파는 거는 가수요가 있잖아요. 돈 있으면은 두 채도 사고 빚을 내서라도 사고 그러는데, 예. 전세는 필요한 사람이 사는 거고 또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예. 인상률이 제한된다고 그러면 세를 안 주고 놀리느냐? 얼마 전에 주무장관인 국토해양부 장관도 예. 집 오래 비워놓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5억의 세를 줬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공급이나 수요나 다 가수요가 없다는 전세 월세 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내놓으신 방안이 더 올라가지 않도록 내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는 건 올라가더라도 예. 일단 2년간 살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바로 또 집을 내놓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일은 좀 없습니다. 제 얘기는 겁니다. 당장
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더 오르지 않도록 이런 방안을 내놓으셨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네, 현실적으로 워낙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또 시장의 어떤 반응도 봐야 되니까 예. 너무 부작용이 크거나 실효성에 따라서 없어 보이는 제도까지 하는 것은 예.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권과의 조율이 필요한 문제이고 여권이나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이제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지난번에 2.11 대책 내놓은 것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오늘 내일 일단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 예. 한나라당 서민정책위원회가 참여연대나 민주변호사회 같은 데하고 예. 정책 토론을 해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예. 저도 가서 방청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홍준표 위원장한테 예. 이거는 초당파적으로 서민들의 주거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드릴 텐데 이건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보개혁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당내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네. 이거는 이른바 이제 야권 통합을 우선 그 목적으로 해서 당내에서 만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의 예. 정체성을 어떤 진보 노선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예.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여망인 야권 연대를 통해서 총선과 대선에 알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당장 만들고 예, 있습니다. 시험대가 그 순천 이번 재보선 순천 무공천 여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밤에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의 야권 연대의 어떤 시금석으로서 그 예. 토대로서 이번 4.27 재보궐선거의 연대와 후보 단일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예. 점에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도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후보 있습니다. 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 모양이죠? 아마 그렇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고 물론 지역에서는 반대가 심하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민주당의 전월세 대책 특위위원장 맡고 계신 원희혜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시선 집중의 여성 스태프들이 이 문제를 꼭 다뤄야 된다고 해서 민인터뷰에서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시정 담당 허윤수 씨인데요. 어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포항시 전체가 들썩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탤런트 현빈 씨가 해병대 입대를 하면서 아무튼 좀 들썩들썩했던 모양입니다. 현장 관리와 시정 홍보 등의 총괄 업무를 맡았던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시정 담당 허윤수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홍보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어저께 많이 홍보했습니다. 많은 예. 인파를 또 저희들 시 찾아주셔서 홍보관도 설치하고 예. 저희들 그 시정 홍보부를 방영하기 위해서 LED 전광판도 설치했는데 그걸 통해서 포항시와 해병대 홍보를 함께 많이 해서 호응도 좀 많이 얻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오셨다면서요? 예, 어저께 저희들 현빈 팬이 한 2,000명, 언론사를 포함해서 2,000명 정도. 예. 그리고 해병 입영 가족들이 한 5,000명 정도 해서 아이고. 7, 8천 정도는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입대하는 현빈 씨는 직접 보셨습니까? 예, 제가 정도 시기만 보다가 어제 입영 장소에서 팬 인사할 때하고 예. 그 입영 행사장에 도열에 있으면서 그 움직임을 좀 봤습니다. 예. 쭉 지켜봤습니다. 예.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예, 저 현민 씨 뭐 평소에 TV를 통해서만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정말 잘 생겼고 좀 건강해 보이고 또 그리고 도열에 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몸집이 좀 크고 예. 참 든든하다, 듬직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포항시로서는 무척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셨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어제 그 말가말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현빈 팬은 직진, 입영자 및 가족은 좌회전 이런 현수같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좀 혼잡스러웠다고 아무튼 들었습니다. 예. 혼잡은 어저께 저희들 계획했던 어떤 10,000명 정도 인원을 잡았는데 예. 조금 저희들 이제 교통의 인력도 한 200명 정도 저희들 투입해서 교통 대책도 마련했고 예. 그 별도에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도 별도 한 300대 정도 또 확보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교통 혼잡은 뭐 전혀 없었다. 대책을 잘했기 때문에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곳곳에 우리 저희들 이제 부담카드라든가 그 현수막
그걸 붙여갖고 예. 안내를 잘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혼잡은 없었고 그것도 재밌는 것은 그 이제 팬들과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붙인 그 플래카드 내용이 참 재밌는 게 좀 많아서 참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짧게 해주시죠. 예예. 그 현빈 씨 당신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제발 현빈 씨 기합 주지 마세요. 우리 뭐 입영하면 기합 준다고 하지 마세요 하고. 예. 그리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러니까 이 문구는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현빈 이런 플랜카드가 눈길을 끈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포항시로서는 반가운 현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그 유명한 연예인도 군대 갈 일 있으면 해병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빈 씨가 저희들 해병대 입대했고, 예. 저 얼마 전 이정 씨가 제대를 했고, 제대했죠. 예, 예. 예, 그리고 저 인기 가수 김원국 씨, 예. 그리고 그것도 좀 원로 가수는 아니지만 남진 씨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아유 원로분이시긴 하죠.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예, 예. 그래서 가끔 이분들이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아, 그렇군요. 예. 행사 때마다 찾아오십니다. 예, 예. 아, 너무 반가운 일이죠. 예. 하여간 그 포항시청에서 근무하시면서 굉장히 바쁘고도 즐거운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공직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예. 제일 기억에 남는 행사 중에 한 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많은 분들이 포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런 기회도 됐으면 좋겠군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시정 담당 허윤수 씨였습니다. 좋아요. 수년간의 논쟁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갈등일 뿐입니다. 아마 별거 아닐 겁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보상을 하세요. 반지도, 결혼식도 주고 싶지 않은 건 다 끝났으니 그냥 줘보세요. 그러면 그녀는 이전에도 수없이 그랬듯이 금방 화를 내고 계속 그의 곁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이다. 어쨌든 그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내가 당신을 떠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녀는 또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속에 약간의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를 끄십시오. 그는 자신이 돌아올 때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고 그녀를 놀라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이미 계획했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3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고 돌아오기 전까지 확실히 기분은 꽤 좋았습니다. 웬 하이와의 계약은 순조롭게 체결되었습니다. 걷는다는 뜻이다. 내년의 첫 번째 전략은 잠정적이다. 매우 드물다.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일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티 테이블 위에 섬세한 벨벳 상자를 편리하게 던졌습니다. 그녀가 넥타이를 풀면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그가 말하자마자 그의 머리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매우 인기 있는 모델인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유명 스타들이 착용한 것과 비슷했지만 제가 그에게 언급했던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덴티에서 열린 업계 컨퍼런스 이후 또 다른 체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을 수 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았고 마치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을 알리는 듯한 목소리였다. 감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트렌 보조원에게 여러 고급 브랜드와 약속을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경우에 측정을 받을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더 이상 값싼 옷을 입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내 태도에서 거리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냥 직접 정리하.